안녕하십니까. 목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유가 급반등, 수혜주 강세였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저께 유가가 5.6% 급반등했죠. 그래서 시장에서 유가 관련 어떤 수혜주의 기대감이 컸는데요. 종목별 움직임이 좀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대한 만큼 수혜주가 강세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유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는지 그에 대한 어떤 명쾌한 진단과 그리고 유가가 급반등한다든지 상승 추세 가면 과연 수혜주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오늘 명쾌하게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말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 급반등을 이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국제 유가가 과연 어디까지 밀려날까 지켜보다가 이제는 너무 지쳐서 관심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때에 또 반갑게 급반등을 이뤄냈는데요. 앞으로 글로벌 증시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끝내주는 전략 시간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끝내주는 남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포인트 국제 유가로 가져오셨는데 간밤의 흐름하고요. 급반등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급반등을 이루어낸 요인들 좀 짚어볼까요? 네, 유가가 지난 이제 9월 말경에 95달러 내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70달러에서 좀 멈칫하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이제 11월 하반월부터 시작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달러대 왔는데도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걸 많이 봤죠, 그죠? 그런데 또 50달러 깼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다행히 5.6% 급반등하면서 과연 이렇게 이제는 추세적인 반등했는지 아니면 바닥을 찍은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좀 해봤더니 이제 피보나치 수율이라고 어떤 자연의 법칙을 설명하는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빠질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3달러 정도부터 추세가 깨졌거든요. 지난 여름부터. 그래서 한 61.8% 빠지면 반등을 해줍니다. 그래서 43달러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43달러에서 지금 반등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95달러가 평균에서 또 추세적인 하락했기 때문에 그럼 하단 밴드가 어딜까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달러 내외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40달러 붕괴가 되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이번 1분기 정도 바닥을 나올 거로 보입니다. 네. 네. 이번에 그러면 급반등은 지금 기술적인 요인으로 보시는 거세요? 항상 추세적으로 이렇게 주가든 어떤 시세가 빠지면 반등 자리가 나올 때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 시그널이 과연 뭘까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그래서 시그널이 지금 5.6% 이제 반등했죠. 그럼 이 정도까지는 이제 안 된다 보고 저는 이제 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가 추가적인 하락을 1분기 중 한 번 더 찍을 거로 봅니다. 그렇게 추가 하락한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추가 하락은 아직까지 비관론자들이 계속 비관을 펴지만 긍정론자도 이제 비관은 아직 돌아서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긍정론자까지 완전 비관으로 돌아서는 그 단계, 포기하는 단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유가에 관련돼서. 그래서 아직은 지금 40달러 때는 이제 사우디 쪽이라든지 수익을 갖다 주는 이제 생산 원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내려가야만 40달러 깨고 내려가서 대다수가 아웃승이 나온다든지 감산을 본격적으로 거론한다든지 그래야만 진정한 주가 바닥이지 않을까. 항상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네, 아직은 그런 바닥이 아니라고 보신 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종목별 흐름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국제 유가가 어떻게 움직여도 관련주들이 영 무덤덤한 반응인 것 네. 같아요. 오늘 장 초반에 뭐 정유주, 화학주 반등 이런 기사가 한 5분, 10분 정도 나오다가 한 20분만 지나도 확 흐름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도 다소 좀 밋밋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최근에 이제 유가가 빠져도 추가적인 뭐 2, 3%씩 빠져도 관련 수혜주들이 생각보다 안 오릅니다. 잠깐 올랐다가 오히려 또 다시 연봉을 주고 특히 조선이나 건설이나 이런 쪽은 유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수혜주인데 피해주였다가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가 관련 수혜주도
반등을 하게 되면 수혜주들도 이제 차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목 차별화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유주 내에서도 또 차별화, 그다음에 하학주 내에서도 차별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업종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종목 내에서 그래서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는 어느 정도 물론 부정적 반영됐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경기 관련된 어떤 수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좀 살아나야 된다. 제가 이제 중국 수출입 동향을 이제 차트를 한번 보니까요. 차트상을 보니까 11월 중순부터 수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9.7% 늘었습니다. 11월 중순부터. 그리고 늘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수입은 마이너스 2.3%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7%에 또 올라왔거든요.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서 이 수요의 어떤 반등을 줄 수 있는 화학에 대한 어떤 수요로 반등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수출입 동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좀,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좀 길게 보면 아주 긍정적인 지표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화학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의 악재는 거의 다 반영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수입 증가율 안에 화학색, 그러니까 석유화학 제품이 많이 그럼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많이 들어있죠. 그렇죠. 12월 달에 얼마 정도나 늘어났나요? 12월 달에는 정확한 데이터는 이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죠. 수입을 이제 쌀 때, 40달, 50달러 쌀 때 이제 많이. 원유 아닌가요? 원유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제품을 좀 수입을 그렇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운주랑 항공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항공주는 해운주는 좀 다른 것 같고요. 항공주는 계속 좀 사보자는 얘기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쪽 전략은 좀 어떻게 갖고 계세요? 항공주도 결국은 이제 유럽이가 한 30% 차지해서 가장 많이 차지하죠, 그죠? 항공료가. 그런데 전반적인 실적 개선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4분기 실적 개선이 가장 큰 운송, 해운과 항공인데요. 단기적으로 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보시면 주가가 3만원대에서 5만원대 왔고요. 그 다음에 특히 아시아나항공은 4천원대에서 지금 7,500원대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러게 되면 밸류에이션 가치를 어느 정도 향후에 한 6개월 정도의 가치는 다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가치가 과도하게 반영됐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적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사서 손실 나서 있는 구간에서는 좀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항공인 뭐 그 AK나 TA나 뭐 이런 한진칼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특히 이제 대형 항공사보다 유류의 비중이 좀 영향을 미치는 실제 크게 미치는 것들 소형 항공사들의 저가 항공사들 이쪽에 좀 훨씬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 탄력성이 좀 크니까. 근데 주가가 성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의 메리트는 크지 않겠나, 적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변을 좀 넓혀볼게요. 조선이나 이 오일머니 영향을 받는 건설주 이쪽까지 보자면요. 네, 유가가 이제 시대가 이제 유가 시대다, 올해는. 이제 향후에 장기적으로 좀 갈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원자재 가격 한번 추세가 하락이 되면 한 7년 정도 전체적인 하락 추세가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면 반등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건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제 저유가 시대다. 그러게 되면 저유가 시대니까 결국은 관련된 피해 어느 정도의 조선이라든지 대형 건설사 플랜트 수주로 발주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을 증가시킬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상당히 불투명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유가가 기술적 반등해서 60달러 이렇게 가더라도 조선과 좀 대형 플랜트 건설사들은 오히려 기술적 매매 이외에는 추세적인 상승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 정유, 항공, 해운, 조선, 건설 뭐 이 정도 간략간략하게만 얘기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는 지금 화학하고 정유 쪽을 좀 좋게 보시는 건가요? 화학은 결국은 이제 경기의 어떤 상승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OECD에서, 경기 선행 지수도 보게 되면 상승을 좀 하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에서 좀 반등을 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결국은 화학의 어떤 수요는 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인도도 좀 계속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주들은 어느 정도 스프레드 개선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 보고요. 그래서 특히, 화학주 내에서도 롯데케미칼이나 이런 쪽은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특히 이제 정유주가 그동안 이제 많이 유가 하락의 피해주였었는데 정유주 중에서도
자원 개발하는 SK이노베이션이랑 같이 하는 이런 쪽은 좀 이제 피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배당을 많이 주면서도 장기 투자도 가능한 S-오일이라든지 이런 쪽은 오히려 1분기부터 벌써 실적 흑자 전환으로 개선될 거 보이거든. 그게 바로 원유 판매 단가 OSP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지금 하락이 반영되고 있고 그래서 실적 개선이 좀 빠르게 1분기부터 이쪽 파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정유주 중에서는 S-오일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수급도 S-오일 쪽에 거의 있습니다. 나머지 정유주는 거의 없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 그 현대미포 지분 취득 공시가 났었잖아요. 네. 7% 취득해서 이제 장중에 현대미포가 바닥에서 한 6% 올랐었는데 그 사우디에서 현대미포를 혹시 인수하려고 사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싸니까 워낙에 한 1조 3천억짜리니까 돈이 많은 나라라서 맘만 먹으면 사들어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봤는데요. PBR이 한 0.6배 수준인데 아마 이런 뭐 저평가된 매력을 보고 사우디에서 좀 들어왔을까요? 현대미포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미포조선은 결국은 탱크선 이런 쪽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하락이 이렇게 저유가 시대가 이어지면 오히려 탱크선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미포의 어느 정도 외국계, 과거부터 이제 외국계들이 추세적으로 사게 되면 현대미포는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 하락의 또 수혜주 중에 조선주의 한 종목은 탱크선인데 그 중에서도 현대미포 조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투자했던 측면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4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요. 관련주들 그 수익이 좀 좋은 종목군들을 좀 찾는 작업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좀 재료가 겹쳤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4분기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급등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어닝 시즌 맞아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 좀 어떤 쪽으로 좀 짜고 계신가요? 지금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거의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대형주나 이렇게 기업 탐방, 애널리스트 기업 탐방할 수 있는 종목들은 거의 미리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좋다, 좋을 거다 이렇게 나오면 벌써 주가는 그날 뛰면 다음날부터 안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따라잡기가 상당히 곤란, 투자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4분기 실적도 개선되는데 올해 특히 실적 모멘텀 있는 그런 종목을 지금 뭐부터 사더라도 굳이 평가손 나더라도 주가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들고 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럼 결국은 업황이 좀 개선되면서 실적 개선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섹터가 좀 어떤 쪽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올해 실적 개선 섹터들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렇게 그 반도체하고요. 그럼 특히 이제 반도체도 이제 요번에 정책적 나올 때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 스마트 반도체 있죠. 이쪽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수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송 관련주는 계속 실적이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고요. 또한 이제 하학주의 몇 개 종목은 이제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물론 이제 소형주들인 정책 테마주라든지 신성장 산업주들은 올해 실적이 어느 정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특히 이제 보는 쪽은 이제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은 4분기부터 벌써 실적 개선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측면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코스닥이 상당히 좀 강했죠. 네. 그런데 오전장에 좀 재료가 될 만한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월 효과에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죠. 뉴스 나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좀 챙겨보셨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정부가 지갑을 열었어요. 이 신성장 사업에 100조 원 정도 투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느 업종들의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100조 원을 투자를 한다니까 엄청난 투자를 해서 야 시장이 폭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100조 원이란 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작년에도 89조를 정책을 했습니다. 올해 100조에 한 11% 정도 증가 정도 규모죠. 이게 신규 투자가 아니라 기존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이제 어떤 창조 경제 쪽에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는데 올해 뭐 한 12% 이렇게 증가되는 11% 증가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속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신성장 사업 쪽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였던 네. 섹터는 그러면 작년 초랑 좀 그러니까 겹치는 쪽이 맞나요? 네, 그렇죠. 계속 올해도 경제 성장률이 뭐 3점 오늘 4%뭐 예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10% 이상의 투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 산업 자체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어 물론 주가는 반영되겠지만 그래도 산업 자체는 계속 자금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발표한 거 보니까 스마트카 있죠. 스마트카. 그다음에 5세대 이동통 5G, 지능형 반도체, 그리고 빅데이터, 신재생 에너지, 하이브리드, 그다음에 웨어러블 기기라고 하죠. 착용형 스마트 기기. 이쪽을 중점적으로 7대 사업으로 정하고 전체적인 13대 사업인데 이 중에서 물론 게임도 있고 핀테크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잘 가는 거, 오늘 잘 가는 거 다 들어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핀테크 쪽도 네. 따로 뭐 2천억지는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새로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받고 있으니까 같이 쭉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종목도 볼까요? 예. 네, 종목은 사실 이제 스마트카 하면 관련된 부품의 최대 수혜주는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로서는 물론 소형주는 여러 가지 많지만 현대모비스고요. 그 5세대 통신은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솔루션 통합 솔루션 이루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지능형 반도체는 특히 이제 지능형 반도체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죠. 그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이제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MCU 칩, 말 그대로 두뇌 역할을 하는 3월 두뇌 역할 MCU 칩인데요. 이게 바로 어버브 반도체 소형주고 있고요. 그다음 빅데이터, SK CNC라든지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해야 되니까 유가가 뭐 여기서 계속 저유가 계속 지속되는데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S 윈더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착용형 스마트 기기, 바로 웨어러블 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실리콘 착용감을 편하게 하는 그런 거죠. 그런 회사가 바로 UIL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안정적 수익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소형주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고, 올해부터 실적이 웨어러블 기기가 확대되면 실적이 본격 회복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오늘도 다음 카카오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다음 카카오는 이제 4분기 실적도 어느 정도 개선될 걸로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향후에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결제율이 이제 사용자들이 고객들 결제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뭐 선물하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 20%, 고객들 한 20% 결제하고 있고 카카오픽도 한 40%가 늘어났다더라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카카오페이라 이런 게 안착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은 계속 관심으로 좀 대형주 지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도 아까 이제 서두에 네. 그 종목이 참 고르기가 어렵고, 근데 오늘 또 마치 또 그 증권사 연구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내용을 좀 써서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새해 들어서 이제 좀 해보려고 하니까 거래소는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초반에 다뤘던 그 조선건설, 네. 화학정유 그쪽 굴뚝주들하고 잘 가고 있는 이쪽 그 창조경제 관련주들하고 참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마치 그 게임으로 치자면 이제 계속 이쪽이 잘 되고 있는데 올해도 또 이쪽이 승을 할 것이 때문에 이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기에는 너무 밸류가 또 높고 비싸 보이고 그렇다고 이제 이쪽을 하자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고는 하는데 못 믿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전문가님은 또, 약간 네. 제 테마주이긴 합니다만 이쪽 설명해 주시면서 네. 지금 종목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이 지금 언급해 주신 종목군들은 그래도 기대감도 있지만 밸류도 좀 낮은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그런 조건을 다 만족한 게 네네. 지금 언급해 주신 그 종목인가요? 어느 정도 이제 차트라든지 실적을 감안해서 이제 올해 성장성을 보고 이제 수혜주를 정해드린 거고요. 치면 뭐 다 10배 미만 뭐 이 정도로. 네네,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CS 윈드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풍력적이지만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다음 카카오는 뭐 지금 현재 보면 어느 정도 고평가로도 적정 주가를 할 수 있는데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도 한 18만 원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이제 이슈 때문에 떴지만 네네. 현대모비스의 성장성은 뭐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가들도 과연 이제 신성장 산업주를 따라가려면 벌써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경기 민감주를 하려니까
빠져 있으면 가격은 아주 좋아요, 그죠? 근데 계속 빠져.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다 그러면 6만 원대 얼마 있다가 다시 4만 원 더 깨져 있고요. 3만 원. 삼성물산 넣지만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과연 이걸 사가지고 올해 그러면 많이 빠졌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다 생각하고 단순히 보면 사놓고 기다리면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개인 투자 자금이 특히 크신 분들이 네네. 이렇게 대형주 중에 과거에처럼 똑같이 싸니까 이제는 올라가면 20% 쉽게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 경제 성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뭐 한흥 총재도 낮췄잖아요, 그죠? 3.4% 낮췄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4%밖에 성장 안 하는데 이하 성장인데 어떻게 대형주 그것도 국내 전체적인 자연 거기에 많이 경제성 몇 배에 20% 30% 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대형주들이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이라든지 대형 조선사들 이런 종목들이 실적을 크게 증가시킨다면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어날 거 우리나라 그러면 전체적인 경제 성장으로는 4% 아니라 5% 이상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반 산업 자체의 수출은 크지 않다는 거죠.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러면 경제 성장률과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짧게 정도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추세적인 이 신성장 산업만큼의 수익을 볼 수는 없다. 올해까지. 그분들 그러니까 그 일부 자산가들이 이제 많이 빠진 이런 뭐 조선이나 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에 이제 끼웃거리실 수 있는데 네. 그런 쪽은 보지 말자는 그런 견해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도 좀 이제 위험하니까 아직은 좀 기다려보자는. 예를 들어 조선주로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과거에 조선주가 10배도 가고 몇십 배 가면서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사고 싶긴 싶습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하지만 그 안에서 금방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차별화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차별화기 그 안에서 한두 종목만 가능하다.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내일장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장 전반적인 시장 전망 어떻게 하세요? 코스닥의 강세, 물론 강하긴 한데 이 583포인트 직전 고점 부분까지 왔잖아요. 네, 코스닥은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전 고점인 588인가요? 이제 다 돌파할 거로 본다 이제 보고 있고요. 한번 돌파해야만 또 기술적으로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돌파 전에 저는 575포인트를 이제 저항으로 봤는데 오히려 너무 쉽게 뚫었어요. 예, 쉽게 뚫고 있죠. 계속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돌파를 했다가 조정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계속 들고 있는 분 좀 추가적인 이제 상승을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급하게 지금 거래소가 상대적인 게 거래소가 강하게 갈 수 있는 장은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코스닥도 다음 카카오라든지 대형주가 그냥 하루에 뜨니까 전체 지수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22일인가 22에서 혹시 이렇게 막 엄청 많은 규모로 돈 확 푼다 나오면 한 번은 아까 그 소재 산업재가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조선이나 이런 쪽들? 그러면 좀 자금 랠리가 규모를 되는데, 많이 푼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과거 일본이 20년 동안 계속 주가가 못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베 총리가 이제 양적 완화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주가가 바로 떠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세계적 유동성은 아주 풍부합니다. 자금 시장이. 그래서 그렇죠.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이 유럽에서 나온다면 당장 우리도 경기 민감주를 빨리 사는 게 훨씬 더 수익이 빠르겠죠. 신성장 산업보다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유럽존에서 대응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내일장 승부수 뛰어가야 되는데 어느 쪽을 좀 관심 깊게 보세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음원 산업주들이 좀 센 편이 있습니다. 로엔도 셌고요. 그리고 이제 소리바다도 어느 정도 상승 밴드 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음원 산업주는 올해도 성장 계속 이어져. 글로벌적으로 보면 음원 산업은 성장을 거의 못합니다.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는 특히 이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체 스마트폰 판매 대수가 있는데 선진국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음원 산업 관련 사이트 가입자 한 5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50%에서 100%는 추가적인 고객이 늘어날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두 자릿수 숫자 이상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은 계속 성장한다. 그리고 음원 관련주 중에서도 특히 어느 정도의 질적의 음원 서비스가 고급화 질로 가는 그쪽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니 사이트가 아주 성장을 하고 있는 KT뮤직을 내일 관심 종목으로 보고 꼽고 있습니다. 네, KT뮤직 오늘 2% 정도 상승을 했고 사실 오늘 음원주 다 강하긴 했는데 로엔이 4%대 올랐고요. 이 종목이 다른 종목 대비로 특장점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만 들어볼까요? 네, KT뮤직은 이제 다른 로엔의 성장성보다는 이제 KT뮤직은 이제 MS
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성장성이 한 40% 정도 나와야 된다. KT의 MS가 30%거든요. 이제 SKT의 MS가 50%듯이 그러면 지금 멜론의 어떤 이제 시장 점유율 56%예요. 그런데 KT뮤직 진이너하고 해도 23%거든요. 그래서 주가적인 같이 이제 MS는 맞춰지지 않겠나 그런 측면을 보면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을 보면 아주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끊는 전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월 16일 금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미국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전년 대비 1% 증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1월 뉴욕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5포인트로 예상되고 있고요. 1월 둘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됩니다. 이와 함께 1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도 나옵니다. 유로존에서는 11월 무역 수지 발표됩니다. 실적 발표 일정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주 금융주의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요. 오늘 밤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블랙록, 시티그룹의 실적 나오고요. IT주 가운데서는 인텔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 국내 증시 상호 변경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즈정보기술 038620 이 종목이 위즈코프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삼성제약과 한국전자홀딩스, 유원컴텍, JW중외제약, KG이니시스는 신주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테라세미코는 스톡옵션 물량을, 동국제강은 합병으로 인해서 이 추가 상장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바로 결정장애라고 합니다. 무엇을 할지 제대로 결정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오늘도 코스피를 따라갈지 코스닥에 가는 종목 갈지 고민하셨다면 집중 골든타임의 해답은 코스닥 쪽에 좀 더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요. 자, 코스닥이 지금 앞서 이제 언급해 주신 대로 오늘 시총 이제 154조 원 정도 육박하면서 신고가 냈습니다. 자, 내일장에서도 추가 상승 이어질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